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인수공장 10월 5일, 10월 첫 번째 금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2비 실적 가이던스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그로 인해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금리, 10년 채권 자체가 급등이 나왔죠.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항상 보면 뭐든지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속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0.7% 정도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이 장중에 2%대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종가상으로 1%대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 상승 자체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그 다음에 IS 제조업 지수의 사상 최고치 금리 인상 이꼬르 경제의 선반영이 반영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글로벌 전체적인 부분은 일단 미국이 독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 파월 연준 의장도 중립금리가 멀다. 근데 중립금리의 발언 같은 경우 보면 올해 4번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내년 3번,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1번 정도 전도표에서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걸 재확인을 한 건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중립금리가 멀다라는 의미 부분들을 금리 인상을 더 많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 심리가 10년 국제 수익률 자체의 상승 부분들을 이끌어냈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역시 금리 상승 이꼬로 대출 비용 증가죠. 일시적인. 그래서 부채가 많은 바이오, 중소형주의 부진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국제금리 부분들이 상승의 속도 부분들을 완만하면 항상 괜찮습니다. 완만하면 괜찮은데 속도가 혹시나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이에요. 지금은. 시장에서 그래서 어제 그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 급등 부분들에 대한 분석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대부분 컨센서스 부분들은 중립금리의 발언을 점도표에서 일단 확인한 거다. 그리고 중립금리가 멀리 있다고 해서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이 빨라지거나 그럴 기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낮은 확률이다라는 걸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까지 잠잠하다가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장대 양봉을 하나 강하게 보이다 보니까 특히 국채 금리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죠. 여기저기서 화들짝 놀란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하나의 코멘트로 인해서 시장이 눈치 보기 부분들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8%, S&P가 0.8%,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 금리 장중 3.2%, ISM 제조업 지수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의 속도 부분들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립금리가 멀다라는 의미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달러가 향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 버렸고 이 여파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정표 부분들을 좀 만들기 좀 시작을 했어요. 10년물 금리가 3.29%, 금리 인상 부분들이 진행된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달러가 강세로 일시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부각이 된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멕시코하고 캐나다 부분 끝나니까 일본하고 EU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일본과 EU는 어려운 상대는 아니에요. 약간 형식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서서히 뭡니까? 중국을 올가매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제 나온 게 중국이 애플과 아마존의 웹 서비스가 있어요. AWS라고 그 웹 서비스가 있는데 클라우딩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서버에 스파이 칩 부분들을 심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관련된 슈퍼마이크로 주가가 50%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이 직접재산권 관련된 부분하고 중국의 뭐 여러 가지 그
5G든 통신기술 부분들 네트워크를 쓰면 안 된다는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이치뱅크가 8개 주요 반도체 기업의 내년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신저가,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이걸 어느 정도 좀 카바를 좀 시킬 것인가, 특히 내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 부분들 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중국의 애플과 아마존 웹소비를 스파이 칩 심었다는 부분하고, 레이디 커틀러가 유럽과 일본과 함께 중국에 맞설 의지가 있는 무역 연합을 논의를 하고 있다. 계속 뭡니까? 이건 여러분도 보세요. 10월 말까지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최근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 이쪽, 필리핀 쪽 이쪽에서도 보면 미국과 중국의 해군역 부분들이 일측즉발까지 갔었죠. 계속 압박 부분들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계속 감싸면서 압박 부분도 좀 하고 있는데, 핵심 키워드 부분들을 본다 하면 아직 협상 부분들에서 별다른 논의 부분도 진행되지 않고, 원래는 고위급 회담 부분들이 지난달 말에 있기로 했는데 서로 리젝트를 해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권을 두는 게 일정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번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6일날 일본, 7일날 북한, 그 다음 8일날 한국,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죠. 이것 동안에 물론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북한은 문제가 핵심 키워드인데, 혹시 경제 관련된 부분들에 내용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리고 압박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다음 달 말에, 원래 여러분들 한 달 반인가요?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 부분들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타결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부분들, G20 정상회담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시장에서 화제가 좀 됐어요. 이 내용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남았어요. 여유가 남았다는 얘기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그 종목권 투자라든지 시장을 볼 때도 보면 단기적으로 하락 부분이 나오면 약간 눈이 가리죠. 지금 시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이,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파월 연준의장이 다시 불씨를 세웠는데, 이 불씨 부분들은 일시적일 가능성. 왜냐하면 파월 연준의장이 점도표하고 그 다음 중립금리가 아직은 멀고 있다. 그렇죠? 올해 4분기 원래 금리 인상 해야 되고 내년 3분도 해야 되니까 중립금리가 멀었다고 얘기를 표현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고 너무 오버액션 부분들이 나갔던 부분이 있고, 그 첫 번째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두 번째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에서 한 달 반, 11월 달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한편으로 이번 주는 중국이 휴장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홍콩이 먼저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에서 악영향 부분들 받으면서 하락 부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참 넌센스예요. 이게 자료라든지 조사 부분을 하다 보면 타이밍이 참 이럴 때 절묘하게 나온다. 제가 오늘 명제로, 올해 하반기에 명제가 소음이 계속 있을 수 있다. 그 소음 부분이 하반기 미국 국채 7,700억 달러 발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명제를 깔아놨어요. 그 명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중국 지수가 무역 논쟁에서 변동성에 따라서 신저가, 최저가 부분들,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평가인 상태예요. 그 가능하면서 무역 논쟁 부분들이 커지고 있는데, 반면에 뭐가 또 움직임 부분이 나오냐면, 해외 쪽 펀드들 있죠. MSCI, 그 다음에 FT, 이쪽에서도 보면 편입 비중 부분들을 상향 준비를 하고 있어요. FTSE 역시 중국 에이지의 벤치마크를 포함 요구를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6년 이후에 중국의 밸류에이션 부분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이 가이드라인 편입 부분들이 진행될 경우 내년 8월이
MSCI 가이드라인의 2.8%,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3.4%의 비중 확대 부분들이 전망이 돼요. 이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진행될 때마다 우리나라 지수가 일부 조정받는, 그 지수상으로 조정받는 하나의 빌미 부분들을 제거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 우리나라 쪽 비중 부분들이 줄어들고 중국 비중이 높아가니까 거기에 시총 상위 종목군 부분들이 마이너스권 되고 그 다음에 저조권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을 본다 하면 중국의 밸류에이션 부분이 가장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해외 쪽 글로벌 펀드의 그 인덱스 역할을 하고 있는 MSCI의 편입 비중 자체가 상향되면서 물건을 쓱쓱쓱 뭡니까? 담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건 참 넌센스예요. 하반기 미국 국채 수익률 7,700억 달러 발행 예정이 계속되고 있고, 이건 올 하반기 내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탈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레리 커틀러,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부연제 이런 소음 부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계속 ING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또 액션 키워드 부분들은 11월 달에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에 있을 광군제예요. 11월 달은 미국과 중국이 큰 소비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군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힘 부분들을 보여준 하나의 키워드 부분들입니다. 자, 이건 일단 일정 부분에서 11월 말에 G20 정상회담하고 11월 광군제 두 가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다음 주까지 봐야 될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그랬죠. 지금 현금 부분을 급하게 쓰지 마시고, 있으신 분들은 급하게 쓰지 마시고, 다음 주 주말 정도 후반부에 들어서 이탈리아, 그 다음에 환율 보고서, 그것도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8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확인하고 갈 거예요. 확인. 첫 번째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가능성,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 우리나라도 또 코멘트를 할지, 일본에서 어떤 얘기를 받아서 미국이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경제 안보 관련된 부분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최종 결론 부분도 진행되겠지만, 그 분위기, 컨센서스 부분하고 이탈리아 부분들 어떻게 예산안이 진행되는지 다음 주 내내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움직이자고 말씀을 드렸죠. 1차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넘어갈 거고, 오늘 이제 10월 5일 모닝브리핑에서 한줄 정리 부분 한다 하면, 삼성전자 실적 컨센서스로 보면 크게 기대할 내용 부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마감 브리핑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리나라의 하반경직 부분들이라든지 보호막을 할 수 있는 게 계속 뭡니까? 남북 경협이라는 하나의 작은 불씨가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 좀 드렸죠. 물론 외풍이 바람이 많이 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없었으면 더 변동성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 이래서 국제금리 급등 부분이 나왔고 달러가 강세 부분이 나왔는데 약간 너무 오버슈팅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라는 있고, 근데 이제 이 압박 구도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깔때기 이론처럼 모두 다 중국의 압박으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초반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요 이벤트의 방향성 부분들을 확인하는 구간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5일 이슈맨의 주식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